자, 영상 녹화할 거고 무조건 올립니다. 빈칸 추론은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한 두 문장에서 필자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단서, 다시 말하면 소재를 밝혀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소재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필자의 생각, 얘를 찾아야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기, 소거 제대로 좀 해주셔야 정답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한 문제에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1분 40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25, 6, 7, 8번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앞에 18, 19, 20 여기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빈칸 채우기에서 한 2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쓰셔도 좋아. 알았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읽고 해석하는 데만 2분이 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쁜 번역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연하게 읽어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주어 동사 위주로 읽어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이 능력을 길러야 돼.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요. 오케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소재부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할지 보자고요. 자, 아이들 말이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솔리튜드가 뭐죠? 고독이에요. 혼자 있음입니다. 이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In the presence of an attentive other. 그런데 누가 존재할 때 그러냐면 attentive가 뭐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신경 쓰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attend가 뭡니까? 얘들아, attend란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 참석하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attend는 뒤에 전치사 to를 쓸 때는 주의를 기울이다고, attend 뒤에 on을 쓰게 되면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attend 자체만 쓰면은 참석하다예요. 맞습니까? 얘가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attend 뒤에 to가 붙잖아.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attend 뒤에 on이 붙잖아. 그러면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의미가 다소 변형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attend라는 이 단어에 참석하다, 주의 기울이다, 유연하다라는 의미가 모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신경 쓰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냐? 자, 그러면 이거를 빠른 속도로 어떻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아이들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자, attentive other가 있을 때 이렇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지? 왜 혼자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능력을 기르지?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기 시작하잖아. 필자가 그냥 필자의 생각이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문장이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주제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고독함의 능력, 혼자 있는 능력을 다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발전시킬 수 있대. 자, 우리 한번 고려해보자. 뭘 고려해보자? silent, 침묵입니다. 침묵인데 이 침묵이 for 언제 떨어지냐면 당신이 데려갈 때예요. 어린 소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조용한 산책을 데려가요. in nature. 자연으로 아이와 산책을 간단 말이야. 자, 이런 문장들은요, 영보이를 네가 데려갔는데 조용한 산책을 데려갔단 말이야. 요게 핵심 내용이란 말이지. 그때 침묵이 생겨. 무슨 말이죠? 아빠랑 아이가 산책을 하는데 말없이 싹 걷고 있는 장면이야. 오케이? 아이는요, comes to feel increasingly aware of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아이는 느끼게 돼요.
come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잖아.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뭘 하게 된다?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야. 아이들은 점점 인식하게 돼. be aware of는 의식, 인식하다라는 의미니까 뭘 인식하게 되냐면 what it is, 이게 무엇인지 가주어죠. 그 다음에 to be alone in nature, 자연 속에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원을 받을 때, 서포트 될 때예요. being with someone,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라는 얘기잖아. Who is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소년을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이 경험에. 되셨어?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때 고독함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얘기로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간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됐습니까? 점차 이 아이는 혼자 산책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아빠랑 둘이 산책을 나갔더니 이런 기분이었어. 나중에는 지가 혼자 산책을 나가본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또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또한 상상해 보라는 것은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혼자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의 예. 됐어요? 나는 이것이 여기 마지막 줄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갑자기. 자, 목욕 장면이 나왔으니까 한 줄만 더 읽겠습니다. 상상해보자. 엄마가 그녀의 2살 먹은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는 장면을 상상해봐. 그런데 엄마가 허락했어. 이 아이의 reverie, 이게 뭐예요? 여기 공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이의 공상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냥 목욕 장난감을 가지고. 됐죠?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배운단 말이지, 혼자 있는 것을. 아이고, 그녀의 생각과 함께 혼자 있는 걸 배운단 말이야. All the while knowing, 알고 있다란 얘기죠. 내내 알고 있어. 엄마가 옆에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되셨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는 오히려 혼자서 막 놀이를 만들고 혼자서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것들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점차 이 목욕이라는 것은 혼자 목욕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 되냐면 아이가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녀의 상상력과 함께. 그래서 무엇이 이 혼자 있음을 가능하게 해줍니까? 관심 쓰고 있는 누군가를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쵸? 그러면 뭐가 답이 되죠? 보세요. 1번에 역경, 2번에 attachment가 뭐죠? 애착입니다. 3번 창의성, 4번 compliment, 칭찬, 5번에 responsibility, 책임이잖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착, 애정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셨을 때란 얘기야. 나머지는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해하셨어? 이 애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애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함께 있음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나랑 지금 해설하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여기 필기한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필자가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냐면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함께 있었을 때네. 그러면 애정이나 애착이 될 수 있겠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됐지? 자, 빠른 속도로 가봅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자, 첫 번째가 빈칸이란 말이야. 첫 번째 줄의 소재는 페이크 뉴스의 확산인 것 같아. 가짜 뉴스의 확산. 가짜 뉴스의 spread of fake news예요. 얘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걸 통해 발생한대. 쭉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것이 부가정보란 말이야. 연구조사를 했대. 얘네들이 연구조사를 했대잖아. 얘네들이 연구조사 했다고. 근데 결과,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발견했어요. 정답이 나오는 거 여기서 핵심 단어입니다. found. 얘들아, 연구조사, 또 뭐 실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발견,
또는 뭐 결과, 얘들은 필자의 주장이에요. 결국 빈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59%의 뉴스는 링크에서 온 뉴스인데 얘가 공유되는데 소셜미디어에 근데 얘가 처음에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링크를 우리가 공유하는 뉴스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유한다 이런 얘기네. 우리가 읽어보고 야, 이 뉴스 진짜 흥미로워. 그래서 친구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헤드라인만 대충 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거를 아예 다른 사람하고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읽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된다. 됐지? 이게 문제란 얘기지. 맞아요? 읽지 않고 공유. 문제점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사람들은요, 헤드라인만 본단 말이야. intriguing 모르겠으면 헤드라인만 봅니다. 이게 핵심 단어잖아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 헤드라인만 봐요. 또는 사진만 봐요. 뉴스 피드에서. 뉴스 피드가 뭐죠? 인터넷에 뜨는 뉴스 창. 그걸 뉴스 피드라고 한다고. 뉴스 창에 떠 있는 사진이나 헤드라인만 보거나 또는 뉴스 창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그리고 나서 클릭해버리죠. 공유 버튼을 클릭해버려요. 그것들을 다시 게시하려고. 리포스트가 뭐야? 재게시. 내가 보던 걸 다른 친구한테 보내기 이런 거야. 오케이? 소셜미디어 프렌드한테.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느낌이 뭐예요? 아티클 전체를 클릭킹 through, 클릭하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자, 그럼 읽어보지 않고 보내는 게 문제네. 맞아? 그러면 빈칸 채워보죠. 가짜뉴스 어떻게 퍼져나가요? 1번 political campaign, 정치 캠페인을 통해서? No. 2번 비합리적인 censorship이 뭐예요? censorship? 검열입니다. 검열 아닙니다. 3번 irresponsible sharing, 무책임한 공유.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책임하게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4번 overheated marketing이 뭐죠? 자, 너무 과부하가 걸린 마케팅이 뭐냐? 진짜 심한 홍보 전쟁이란 뜻이야. 가열된 홍보라는 뜻이야.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마케팅은 홍보 전략을 뜻하는 거고, 판매는 뭐예요? sales예요, sales. 알았죠? 그 다음에 statistics, manipulation. 이거는 통계 수치에 대한 manipulation 뭐야? 외워야 될 단어죠? 조작이고 조종이에요. 통계 수치 조작해서 그런다? 아니잖아. 다 아니잖아.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읽지 않고 공유하는 게 문제입니다. 읽지 않고 공유하는 건 무책임한 공유란 말이야. 맞습니까? 3번이 답이에요. 되셨나? 그럼 보세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만 읽었는데 답이 보이는 겁니다. 되셨어요? 몇 점짜리야? 2점짜리지. 맞지? 아까 31번은 몇 점짜리였어? 한 줄 넣기지만 3점짜리. 왜? 끝까지 읽어야 나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빈칸 채우기나 되게 어려운 주장을 찾는, 요지를 찾는 주제나 제목 찾기에서 3점짜리가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라는 느낌으로 쭉 읽어 내려와 애들이. 9월 모의고사 어저께 고등학교 3학년하고 9월 모의고사를 풀었었는데 어제 그제 풀었었는데 그 상당히 많은 모의고사 지문이 확실하게 예쁘게 번역이 돼서 애들이 답을 찾는 게 아니야. 우리가 빠른 시간에 읽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쁘게 번역할 겨를 자체가 없어.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게 내용이구나 라는 대략적 감. 그리고 나서 보기를 딱 보면 이게 답이구나 라는 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나만 이러나? 라는 두려움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초상위권이든 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최상위권들은 독해를 예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핵심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요. 알겠습니까? 얘네도 할 수 있다. 33번 가볼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소재 먼저 찾고요. 오케이? 그리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보는데 얘는 빈칸이 마지막에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좀 가볼게요. 그런데 소재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필자가 말하는,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필자가 가진 생각을 너희들이 유추할 수 있었다고 치자고요. 너무 두껍다.
그러면 그때 바로 보기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오케이? 가봅니다. 자, 새로운 테크놀로지 트렌드예요. 얘는 to come from new venture startup. 자, 새로운 벤처에서 오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기술은 오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스타트업에서 오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오케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갑니다.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the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s Traitorous 8 in business,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잘 들어. 얘들아, A에서 B까지. B가 어딨죠? 요게 B네요. From A to B잖아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A에서 B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쉼표 뒤에 바로 본주어가 나오니까 얘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여기 이르기까지 이거를 갖다가 읽느라고 30초 아까운 20초 버리지 마시고 바로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접속사, 조동사, 쉼표, 조동사 얘는 우리가 부사절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냐? 맞아? 그러면 from A to B 자 전사 플러스 명사고 나왔어요. 얘는 부사구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쉼표 조동사 찍혔을 때 어디에 핵심 내용을 담아야 되겠니? 너희 같으면 당연히 주절에 핵심 내용을 담아야 되겠지. 그리하여 얘네들은 빠른 속도로 제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셨어? 이해하셨어요? 주요 정보가 어디 담겨 있을까? 앞에 부사절이나 부사구, 종속절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항상 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알았니? 그래서 small group of people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잘 뭉쳐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뭉치냐면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이렇게 나왔어. 미션감, 미션이라는 것에 의해서 뭉친 사람들 잘 보세요. 처음에 얘가 동사인 것 같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뭉친다 했단 말이야. 근데 저 뒤에 뭐 나왔죠? 변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나왔죠. 그럼 봐봐 얘가 목적어니까 변화시키다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가 되니까 얘는 동사가 아닌겨. 이해하셨어? 이거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 어떻게? 더 좋게 이런 뜻이야. 됐어?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대. 됐지? 그리고 항상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대. 이 두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답이 보일 거야.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냈고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켰다고. 이것에 관한 설명이 나오잖아. 이게 이해잖아. 이해. 오케이? 자 보자. 다시.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이것에 관한 가장 쉬운 설명은 is negative. 부정적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뒷문장 봐. 자, 이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To develop. 개발하는 건 어렵다. 새로운 것을 in big organization. 대기업. 큰 조직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됐어? 이해하셨죠? 앞에 문장 몰랐다 치자고. 땡땡 나왔어 얘들아. 땡땡은 즉 다시 말해서잖아. 봐봐 그러면 A 땡땡 B 나왔다고 쳤을 때 이 놈을 다시 설명하는 거지 B가. 그래서 항상 뒷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라. 뒷부분에 주목하라. 뒷부분에 주목하라. 뒷부분에 주목하라. 알았지? 종속절 주절일 때는 주절에, 부사절 주절일 때 주절에, 땡땡 나왔을 때 A보다 B에 초점을 두고 읽어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에서는,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됐죠? 또 이것은 더 어려워. 뭐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너 혼자서. by oneself 의미가 뭐야? 홀로란 뜻이잖아. by oneself의 뜻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by oneself는요, 홀로.
아이씨. 홀로, 혼자서란 뜻이에요. 물론 얘를 스스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셨죠? 너 혼자 하는 건 더 힘들어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Bureaucratic hierarchies 이게 뭐야? 관료주의죠. hierarchy가 뭐죠? 계급이란 뜻이야. 관료주의적 계급이 뭐야?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전무가 있고 전무 밑에 상무가 있고 상무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고 사원이 있고 이게 관료주의적 계급이거든.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사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대리한테 내고 대리가 과장한테 내고 과장이 부장한테 내고 부장이 사장한테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맞아요? 그래서 느리게 간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entrenched interest shy away from risk. 자, shy away는 피하다예요. 리스크를 피한다는 뜻이고 entrenched interest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굳어진 이해관계란 뜻이야. 굳어진 이해관계는 위험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굳어진 이해관계가 뭐니? 조직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야? 돈 버는 거죠. 그치? 그런데 굳어진 이해관계가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위험적인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래. 괜히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어떤 이런 과감한 결정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런다고.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이 글 전체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켰다. 맞아?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관료주의적인 것은 굉장히 느리다. 무슨 말이야? 소규모 그룹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업들은 operate, 작용되고 운영된다라는 뜻이에요. under principle, 어떤 원칙이죠? principle이 원칙이니까 어떤 원칙으로 운영됩니까?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but you also need to 울랄라 불랄라. 잘 들어.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야. 왜요? get stuff, 일이야. 일, done, 마무리 짓다야. 그럼 얘들아 이건 갯물피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 하지만 그러나 너는 또한 뭘 필요로 하죠? 혼자서 소규모로. 됐어? 소규모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tay small enough so that you actually can.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로 남아 있어야 돼요. 네가 사실상 일을 성취해내려면. 이런 얘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소규모 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2번은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너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스스로에게 도전을 부여하라. 자주. 그 얘기 아니죠? 글 전체 읽으면서 한 번도 추론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뭐야? 소규모, 벤처 투자, 벤처 기업 이런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그룹에 관한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맞아? 그리고 보기에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자면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가능합니다. 2번은요. 소규모 그룹에 관한 사람들, 아이디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안 돼요. 3번 라이벌 기업을 다른 나라에 있는 라이벌 기업보다 아웃퍼폼이 뭐냐면 뛰어나게 수행하다야. 그러니까 능가하다 넘어서다예요. 그 라이벌 기업들을 넘어서세요라는 얘기라고. 이 글이 라이벌 기업을 넘어서란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4번 employ라는 것은 뭐냐? 고용하다도 되지만 이용하다, 사용하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해라. 대기업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소규모 그룹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5번은 왜 안 돼요? 조직을 지속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인 뭐야? 중간에 막 바뀌지 않는. 이해하셨어? 중간에 정책이 막 바뀌면 혼란만 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조직을 통제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3점짜리 어떤 문제의 가치가 있나? 아니에요. 너네가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소규모라는 얘기야. 소규모.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 하나를 캐치했을 때 우린 1번으로 시선이 간단 말이죠. 맞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지 않고 어디죠? 20초 벌어드리는 문제. 됐어요?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필자의 핵심 주장은 뭐지? 그거를 딱 캐치하는 독해를 해야지 번역 필요 없어. 그 다음 보기 속어 제대로 똑바로 해나가자 이 말이야. 제 말 이해합니까? 좋아요. 바로 34번 갈 거예요. 바로 갑니다. 보세요. 잘 들어. 네가 만약에 use the inclined plane, 이게 뭐죠? inclined plane, 경사가 있는 뭐 언덕배기 뭐 이런 거 같은데 경사면 같은 단어일 거야 아마. inclined plane. 경사면이 맞는지 잠깐만 단어 확인 좀 할게요. 네, 경사면이에요. inclined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죠? 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경향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기울어진. 그 다음에 플레인은 평면입니다. 우리가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경사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가 경사면을 활용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나무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저 언덕까지. 이때 우리는 이 경사면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보세요. 요로 올라간단 말이죠, 요로. 맞지? 맞지?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다가 사다리 놓고 이걸 직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집이 2층이라고 친다면 2층 올라갈 때 사다리 놓고 직각으로 올라가세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계단 올라가죠. 경사면이죠,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move on object야. 경사면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누가 안 그렇겠냐 이거지. 야, 물건 옮길 때 우리는 경사면으로 올라가잖아. 계단 사다리 올라가지 않잖아. 그러면 당신께서는 움직여야 돼. 그 물체를 더 먼 거리를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이게 높이잖아요. desired는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이란 뜻이고, 내가 발망하고 원하는, desire가 소망, 희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desired height 하면은 내가 원하는 높이, 원하는 높이까지 물건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 돼. then 무엇보다 네가 출발했을 때보다 directly below, 직접 그 아래에서, 그리고 move upward,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아래에서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거리는 훨씬 길어요. 맞습니까? 얘들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당연히 얘가 더 멀어요. 그래서 거리는 훨씬 더 멀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중심 소재 뭡니까? 경사면을 통해서 물건을 오리고 높이까지 가는 거. 됐지? 오케이. 자,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이 사실은 이미 너에게는 명확하죠. 오케이?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평생에 걸친 계단 오르기. 평생 우리는 계단을 오르면서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만 힘이 덜 드는 거지. 그치? 직각으로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해하셨어요? 평생에 걸친 계단 오르기에서 이건 이미 너에게 명확하다 이 말이잖아. 자, all the stairs you climb. 이러한 당신이 올라간 모든 계단을 고려해봐. 무엇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높이와 비교해서 네가 도달한, 네가 시작한 곳에서 네가 도달한 실질적인 높이와 비교해서 네가 올라간 모든 계단을 고려하면 이 높이는 언제나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ed in stairs. 높이는 언제나 더 거리가 짧다는 얘기야. less than the distance. 더 짧은 거리란 얘기입니다. 네가 올라갔던 in stairs, 계단으로. 됐죠? 자, 이 높이가 있어. 10m야. 근데 당신은 계단으로 올라갈 때 15m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거리는 높이는 10m고 얘가 15m잖아. 여긴 높이가 나왔어. 높이는 항상 less than 미만이잖아. 거리 미만이야. 네가 계단을 올라갔던 거리 미만이잖아. 얘는 15, 얘는 10이니까. 높이는 훨씬 짧잖아.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울랄라 불랄라 한다라는 거야. To reach intended height. 우리가 원하는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뭐 합니까? 거리는 멀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덜 소비한다라는 거지. 니네가 이걸 올라가 봤어? 직각으로? 20킬로짜리 군장을 메고 얘들아. 군대 가면 할 거야. 군대 가면 25킬로짜리 완전 군장을 메고 우리 군바리들은 전쟁이 남과 동시에 바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부대마다 점령해야 되는 산이 있어. 그 산에 고지들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글로 달려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산에서 밑에 있는 적들을 포로 쏘고 총으로 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맞지? 그 고지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쟁과 동시에 모든 군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 달려나갑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디서 나는 섹터가 경기도 안양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가까운 데서 했죠. 그런데 우리 담당 관할 구역이 신림동 봉천동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우리 대대 보호 섹터였어요. 전쟁이 남과 동시에 우리는 관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산. 글로 올라갑니다. 450고지예요. 높이가 450m라고요. 450고지. 그러면 직각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리는 450이지만 맞죠? 우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면 1시간 반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군바리들은 이걸 20분 만에 주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군장 메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군인들만 알 수 있는 참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이 산책하면서는 저게 뭔지 구별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나무고 숲인 것 같아요. 근데 군바리들 딱 보면 저기 참호야. 즉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기지들이 있단 말이지. 우리 눈엔 보여. 근데 일반 민간인들은 못 봐. 그런 것들이 있어. 거기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450m를 1시간 반 걸려서 걸어가는 거를 우리는 20분 만에 그냥 계속 달려야 돼요. 쉬지 않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이 런닝머신을 뛰는데 경사 각도를 25도, 30도로 해놓고 20분을 계속 달린다 생각해보세요. 전속력으로. 되집니다. 되져요? 그렇게 못합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얘를 3단으로 놓고 빠른 속도로 걷기를 15분 했는데도 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인들은 그걸 속보로 달려야 돼요. 아니, 다 해내요. 왜? 전쟁이야. 내가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깟 힘든 게 뭐라고. 무기 짊어매고 완전 군장하고 총 딱 들고 달립니다. 그냥 달려요. 뒤에서 몽둥이 들고 고참들이 대가리 때려가면서 빨리 안 뛰어 이 새끼들 하면서 같이 뛴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이렇게 막 천천히 올라간다고 칠게. 1시간 반 걸려서 올라갔어. 여러분들 등산하는 기분 아시죠? 처음에 걸을 때는 되게 힘들다고. 다리도 뻐근하고. 근데 천천히 올라간다고 치자. 그럼 450m 꼭대기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 와, 서울대학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진짜. 정말 전경 끝내주고 서울 시내가 다 들어와요. 끝내주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갈래? 아니면 450m를 아래에서 줄사다리 놓고 이거 잡고 계속 올라갈래?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할래? 당연히 걸어가야 돼. 그지? 450m 못 올라갑니다. 되져요, 진짜로.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에 도달할 때 그 경사면을 올라가는 것은 거리는 멀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덜 든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여기 보세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 있잖아. 우리 집에 사다리 대신에 계단을 쓴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읽어야 되겠다. Now if we were to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from directly below 이 직접적으로 그 아래에서 너희들이 직선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됐죠? It would be a shorter 더 짧아 올라가기에는. 하지만 needed force는 요구되는 힘은요 훨씬 더 클 것이다. 무슨 말이야? 직각으로 올라가는 건 거리는 짧지만 힘은 더 들어. 그치?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습니까? 1번 더 먼 거리. 계단을 오르는 먼 거리는 무엇과 교환되는 것이냐면 적은 에너지랑 교환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왜? 거리는 멀지만 힘은 덜 든다. 2번 사다리는요. 잘 들어. 어떻게 놓여야 되냐면 가파른 각도로 놓여야 합니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사다리 올라가기가 아니라고. 마치 경사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잖아. 2번 안 되고 3번. 그 거리는요. 정확하게 측정돼야 돼. 여러분 거리 측정이 이 글의 핵심 소재냐고.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뭐야? 경사면을 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가기. 맞아? 그러면 3번 내가 그랬잖아. 내가 경사면을 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갈 때 특징이 뭐라고요? 거리는 많지만 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덜 들어. 이거지. 이거를 딱 담을 수 있는 보기는 1번밖에 없어. 맞아? 거리 측정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4번 물건의 무게가 감소돼야 돼. 아, 물건의 무게를 줄여야 돼? 우리가 올라갈 때 물건 무게 줄여야 됩니까?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놔야 되나요?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5번 슬로프가 뭐예요? 경사면이야. 얘네들이 종종 계단보다 선호돼요. 뭔 개소리냐고. 슬로프가 계단보다 선호돼? 아니야. 우린 계단을 선호하겠지. 슬로프도 경사면이긴 하지만 얘들아 잘 들어. 각도가 높은 굉장히 그런 경사면이긴 하겠지만 여기 계단이 있잖아. 그럼 너네는 계단으로 올라갈래? 아니면 계곡 절벽 타고 갈래? 당연히 계단 쓰겠지? 이 글은요, 먼 거리. 계단으로 올라가는 먼 거리는 적은 힘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이거 어디까지 보면 나오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글은 3점짜리 문제고요. 빈칸 채우기는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뭘 캐치하면서 가게 돼요? 뭘 말하고 있지? 필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경사면을 가는 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에너지를 덜 쓰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리는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지만 힘은 줄겠구나. 되셨어? 딱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근데 왜 3점이야? 애들이 막 5번 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어디야 막 2번 쓰고 요딴 짓거리 한다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사다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단 대신 이거를 쓰란 얘기가 아니라 계단을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이 핵심 소재가요. 계단을 올라가는 먼 거리는 에너지가 덜 들어요. 이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1번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집에서 다 풀어왔냐? 풀었어? 네. 건호 풀었어? 진짜? 좋아. 그래서 34번까지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을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설을 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근데 실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걸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일단 단어가 관건이에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상시에 어휘 암기는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니네들 어휘 테스트 보러 요즘 안 오는데 오늘 보러 왔어야 되지? 아니요. 아니야? 왜? 안 나오실 거예요. 뭐라고? 좀 안 나오실 거예요. 아, 쌤이 안 나오셔서 오늘 보는 날 아니야? 오늘 원래 언제 보는 거야? 원래는 화목이었나? 화목. 월목이었나? 화목. 선생님 왜 안 오시지? 어디 가셨나? 모르겠어요. 3주 동안 안 나오신대요. 3주. 어? 유럽? 놀러 가셨어? 알겠어요. 단어 시험은 계속 될 겁니다. 공부하세요. 자유스토리 그 중고 한 권짜리 너 받았어? 단어장? 네, 받았어요. 공부하세요. 틈틈이 하세요. 봐봐. 이게 그 특히는 문법 같은 경우 그리고 영작 수업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태영이
영상 많이 듣고 복습해. 일반. 알았어? 알았냐고. 자, 봅니다. 복습하는 것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이 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이 속도 자체가 다 달라요. 알았습니까? 이해력과 암기력 그리고 너희들이 얘를 갖다가 좀 너네 걸로 만드는 이 능력 자체가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개별 맞춤으로 수업을 해주려면 1대1 수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어놓고 복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영상 보면서 쳐다봐야 되는 거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과외를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영상을 찍어서 내가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복습입니다. 5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영상 속도 빨리 이렇게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내가 올리는 거니까 속도 조금 빨리 할 수 있잖아. 그래 놓고 쭉쭉쭉쭉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원 모르는 부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또 하시면 그게 니네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잖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공부 소득이 없어요. 봐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봐봐.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짜 절대적으로 완전 잘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너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해야 돼. 알았지? 모의고사, 수능 저기겠지만. 그리고 너는 3학기 되면 나한테 모의고사 성적을 내가 좀 보겠지만 내가 사관학교 쓰라고 얘기했었어. 적성에 나한테 딱 맞아 그게. 거기 가서 좀 굴러야 돼 너는. 자, 아무튼 그거예요. 사관학교는 국영수 시험으로 뽑으니까 그리고 체력 검정하고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좀 맞아. 체대 가지 마. 체대 나와서 뭐 할 건데? 내가 헬스클럽 갔더니 PT 강사들 체대 출신들인데 너 그거 할래? 어? 좀 거시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 그거 좋아. 근데 기왕이면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 하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소위 중위 대위 딱 제대하고 연금 받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중위 제대도 가능하단 말이야. 뭐 대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제대하고 나면 회사에서 가산점을 준단 말이지. 알겠냐? 네.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공부 속도,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그걸 공부 감정이라 그래. 공부 감성. 내가 얘를 왜 해야 되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를 돌아봤을 때 뭔가 찝찝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 그러면 아는 게 늘어나. 이게 공부 소득이야. 너네는 공부라는 것을 접할 때 공부 감정,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뭐지? 라는 걸 항상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오늘 뭘 얻었지? 오늘 영어 선생님 수업 듣고 내가 가져가는 건 뭐지라는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하면 모르겠으면 소득이 없다 생각이 되면 영상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두 가지야. 마음가짐, 복습. 알았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못 갈 놈이 없어요. 아셨어요? 선생님 전 머리가 안 돼요.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내가 공부해야 될 때 딴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알았냐? 2학년 여름방학을 내가 시종일관 정말 나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세요. 절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35번 흐름 찾기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애들이 많이 안 틀려요. 35번 답이 뭐죠? 2번. 응? 3번. 틀린 사람 흔들어봐. 없을 거예요. 저는 순서 잡기로 바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서 잡기 애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요. 순서 잡기 갈게요. 36번 틀린 사람 없어도 갈게요. 자, 보세요. 36번은 얘들아 순서 잡기에서 많이 틀리잖아. 그럼 그래 그 있잖아 왜 문장 넣기 이것도 많이 틀려. 하나만 기억하자. 연결고리, 연결의 단서. 쉽게 말하면 얘와 얘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결의 표현들. 얘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제시문이라 그래. 주어진 문장을 제시문이라 그래. 제시문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A, B, C가 나왔어. 보세요. 그럼 제시문에 있는 어떤 내용과 A 또는 B 또는 C에 있는 어떤 요 녀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다시 1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다시 1로 연결이 되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존재하게 돼 있어. 얘를 제대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아셨어요? 자, 갑니다. 헐. 시간 봐라. 5분만 쉬었다 하실게요. 오케이? 네.